안녕하세요. 23년 3월 29일 점심시간입니다. 남창규 박사가 쓴 인체파동 원리책 핵심, 인체파동 원리 핵심은요, WHY입니다. 그래서 97쪽, 모든 현상에 대해서 무조건 맹신하지 말라. 한 번쯤 의문을 가지라. 예를 들면 밤에 왜 잠을 못 자요? 왜 선잠을 자요? 라는 방식에 있어서 현대의학은 뭐예요? 수면제, 수면 유제들을 처방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인정하고 받아들여 갈 것인가? 결국은 뭐예요? 밤인데도 우리 몸은 뭘로 인식한다? 낮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몸과 마음, 뇌와 육체가 언밸런스한 부분들이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균형과 조화를 맞춰갈 것인가 한 번쯤 WHY를 가지라 라는 부분들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11쪽에 보면은 인체 지도가 나와 있죠. 얼굴에 뭐가 있다고요? 뒤집어진 인체가 있다 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또 몸통에도 뭐가 있다고요? 뒤집어진 인체가 있다. 상박부에도 뭐가 있다? 뒤집어진 인체가 있다. 또 얼굴에 몸통만 있다라고 하니까 자꾸 몸통만 대입해요. 뭐가 있다? 척추가 들어있다. 팔, 다리도 들어있다 라는 부분들이 돼요. 아래팔에도 뭐가 들어있다고요? 몸통이 들어있다. 아래팔에도 뭐가 들어있다고요? 얼굴이 들어있다. 아래팔에도 뭐가 들어있다? 팔, 다리가 들어있다. 척추가 들어있다 라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결국은 인체 지도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인체 지도가, 인체 파동 원리가 대단하다는 부분들은 결국은 뭐예요? 이런 대칭성으로 인체 지도가 만들어진다. 이 한마디 말로, 그냥 대칭이라는 말로요. 우리 인체의 설계도가 결국은 뭘로 만들어지는구나. 대칭이구나. 균형이구나. 하나님이 창세기에 우리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의미 속에서는 외형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은 본질의 의미 속에서, 설계도란 의미 속에서는 뭐예요? 대칭성이다, 균형이다 라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몸에 얼굴, 목, 몸통, 인체가 들어있고 또 인체가 어떻게 돼요? 뒤집어진 인체가 들어있다 라는 부분들이 돼요. 그런 관점에서 237쪽 우리 몸은 어떻게 돼요? 시소 원리, 균형 원리다. 한쪽이 내려가면은 반대편이 올라감으로써 어긋난 균형을 맞추고 있다. 이 균형이라는 부분들이 설명하는 게 뭐라고요? 오작동 원리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여러분들한테는 눈의 대형 자리가 어디예요? 허리의 대형 자리가 어디예요? 그런 제밥에 관심이 있겠지만은 결국은 그 자리가 만들어지는 규칙, 원리가 중요한 거고, 우리가 치료되는 과정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예를 들면 환자분들이 원장님 침 맞고 말도 많이 좋아졌고요. 허리도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요, 침을 맞으면 맞을수록 침이 너무 아파요. 도대체 언제까지 침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막연함 속에서의 또 해결책은 뭐예요? 언제까지 맞으세요? 그 양방에서 하는 방식이 뭐예요? 혈액검사 수치 또는 혈압 수치, 혈당 수치를 가지고 뭐예요? 이러한 당신은 수치가 이렇게 높으니까 이게 비정상이니까 이 정상 범위가 돌아올 때까지 꾸준히 약을 먹어야 되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약을 계속해서 먹지 않으면, 투약하지 않으면은 또 비정상이 되니까 계속 평생 드세요 하는 거죠. 그래요. 인체 파동 원리는 오작동 원리,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책을 좀 읽어보세요. 남창기 박사가 쓴 인체 파동 원리, 원리편과 치료편을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찬찬히 읽어보시라. 110 했던 내용이죠. 인체 파동 원리 강의, 또 요약의 요약으로도 했지만은요, 다시 또 한번 할게요. 118종 오작동 원리는 처음 만든 게 아니에요. 이름만 새로 오작동으로 둔갑한 거지, 세상 어디에서나 다 뭐를 얘기해요? 균형, 조화, 항상성, 밸런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뭐라고 얘기했다? 그걸 불균형이라고 얘기한 거고, 인체 파동 원리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오작동이라고 얘기한다. 118종 뇌의 오작동,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하느냐? 결국은 뭐예요? 센서, 또 다르게 하면 센터라고 보는 거죠. 근데 시소, 237쪽 예를 들면은 그 균형 원리, 시소 원리로 따진다면은 그 센터는 어디겠어요? 중심이 되겠죠. 무게 중심이 되는 부분들이지만은 결국은 무게 중심은 어떻게 돼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우리 몸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시소의 끝과 끝을 어디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변동하는 거죠. 그 의미 속에서는 어떻게 그냥 1차원적으로 그냥 뇌라고 하는 거지. 1, 2차원에서 뇌라고 하는 거지. 뇌라고도 또 국한짓기도 어려워요. 어떻든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원래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상태를 정작동이라고 한다면은 정상적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태를 오작동이라고 그러죠. out of order, 고장난 상태. 이 고장난 상태라는 말을 인체 파동 원리에서 말하는 개념으로 하기에는 좀 용어 자체가 조금은 모순된 부분들이 있어요.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은 아니다. 다만 그 처음 한 분이 오작동이라고 표현을 했고, 또 내지는 이런 말을 했다는 의미 속에서는 뚜렷한 마땅한 그런 언어 용어가 없다는 의미도 이해하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제가 쓴 책에도 또 자세히 또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우리 몸이 뭐예요? 원래 원상의 기능을 현재는 뭐 하고 있다? 현재 인류는 가지지 못하고 있다. 잃어버렸다. 또는 잊어버렸다. 또는 파괴되었다라는 말을 오작동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또 내지는 이런 원상의 상태하고 현재 상태의 언밸런스, 위치 에너지의 차이를 오작동이라고 하자. 이 언밸런스한 상태를 결국은 뭐예요? 이 언밸런스한 상태를 뭐예요? 뇌하고 육체, 정신하고 몸, 육체의 언밸런스한 부분을 어떻게 돼요? 또 정신과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라는 관점에서 영혼과 육체의 언밸런스를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의 관점으로 또 몸을 만들어 버리거나 아니면은 파괴되어 있는 썩어지는 개와 돼지, 짐승 같은 육체에 어떻게 돼요? 정신을 맞추든가 하향 평준화 하든가 아니면은 뭐요? 상향 평준화 시키든가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면 어떻게 돼요? 그냥 우격다짐으로라도 균형, 평형을 맞추도록 하자라는 개념이 시소 노름이 인체 파동 원리에서의 오작동 원리이다. 그래서 우리 인체 파동 원리에서는 118쪽이에요. 우리 몸의 통증이나 기능이 치료되지 않고 더 아픈 몸이 되는 원인을 뭐라고요? 뇌 기능의 오작동으로 설명한다. 그래서 그 예화를 들으잖아요. 예를 들면 담벼락이 무너졌으면은 벽돌이 몇 개 필요해요? 우리가 견적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용량만큼 딱 하면 되는데 어떻게 돼요? 급한 마음에 빨리 해주세요. 한꺼번에 다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족공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진짜 되게 급한가 보다. 또 내지는 이게 벽돌 20개 가지고 해결될 게 아니라 벽돌 200개 한 트럭 덤프 트럭으로 보내야 되는갑다라고 대응하는 방식이 뭐라고요? 우리 몸에서의 오작동 방식이다. 즉 어느 한 발목이 삐었다라고 한다면 발목으로 어떻게든지 많은 에너지 피를 보내주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배가 고파요 하면은 배 터지게 먹도록 준비해 줘야지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호 물자 같은 거를 주면은 뭐예요? 사람들이 막 싸우잖아요. 새치기 하려고 한 이유가 뭐라고요? 순서를 지켰다가는 내 차례가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앞서니까 어떻게 돼요? 빨리 새치기 하는 거고, 또 내지는 오늘 내가 먹을 수 있는 분량만큼만 먹으면 되는데 뭐라고요? 내일, 모레 또는 1년 후까지 미리 어떻게 해요? 저축해 두려고, 비축해 두려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n분의 1로 딱 하면은 모든 사람들한테 균등하게 공평하게 배분이 되는데 어떻게 돼? 어느 특정한 사람이 뭐예요? 배 터지게 먹으려고 독식하니까, 편식하니까, 또 다르게 하면 과식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불균형 상태가 되는 거다.
자본주의가 가지는 폐가 결국은 어떻게 소수의 독과점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몸이, 우리 세상이 작동하는 원리다. 이게 바로 부작용이다 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 뭐예요? 시소의 반대편, 소수의 자본가들한테 독점이 된다면 어떻게 돼요? 많은 다수의 대중들한테 어떻게 돼요? 소수의 가진 자들한테도 어떻게 돼요? 분배해주자, 나누자, 공평하게 해주자. 그게 공산주의 방식, 이런 걸로 해서 하는 패턴이 뭐예요? 인체파동 원리의 오작동 원리의 또 다른 오작동으로 대처하는 방식이다. 118쪽 하단 맨 밑에 이게 우리 몸에서 통증, 곧 아픈 곳에 대응하는 뇌의 처리 방식이다. 아픈 곳의 치료 물질, 그 치료 물질이라는 게 뭐냐? 뭐 예를 들면 그냥 힘이라고 합시다. 또는 에너지라고 합시다. 이거를 한꺼번에 너무 많이 보내는 바람에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 그걸 병목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상황이 생겼다, 불이 났다 하면 어떻게 돼요? 출구로 너무 많이 한꺼번에 다 동시에 몰리니까 어떻게 돼요? 오도가도 못하는 잼이 돼버리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냥 순서대로 양보하면서 지켜나가면 되는데 어떻게든지 앞에 가는 사람 바지가랑이라도 늘어뜨려서라도 내가 먼저 나가겠다라고 하는 생각, 욕심, 탐욕이 결국은 뭐 한다? 일이 더 안 되게 막아버리는 상황이 생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잘해 보려고 순간적으로 또는 즉각적으로 빨리빨리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그러니까 파동원리에서 말하는 거는 성경적 관점으로 본다면은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는 신의 형상을 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신적인 존재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의 존재는 어떻게 돼요? 어느 한 곳에 고정돼 육체에 갇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주를 다스리고 전 세계를 다스린다는 관점에서는 뭐예요? 한 곳에 고정돼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또 내지는 한 곳에 있어도 전 세계를 파악할 수 있는 존재, 운동성과 고정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은 뭐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순간적으로 축지법을 쓰든 뭐 동시에 어디에서든 존재하든 이런 빨리빨리를 해결하는 방식이 현재의 파괴된 우리 몸에 갇혀 있다. 또 뇌가, 정신이, 영혼이 그런 존재였다. 하지만 우리 육체는 갇혀있는 존재, 또 다르게 얘기하면 파괴된 존재다. 개와 돼지와 같은 존재인 입장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뇌와 몸, 육체와 정신, 영혼과 몸의 언밸런스한 상태로 인해서의 괴리감이 갈등 구조가 되는 거다. 이게 결국은 뭐예요? 사람들이 왜 힘드냐? 그냥 개처럼 살면 되는데, 예를 들어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처럼 그냥 탐욕, 쾌락에 빠져서 살면은 될 것 같지만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니까요. 양심의 가책이든 또 내지는 그런 그 욕망의 끝은 파멸이기 때문에, 중독의 끝은 파멸이라는 것을 해보고도 알고 또는 해보지 않아도 알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영성, 신성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선한 것을, 내 안에 악도 존재하지만은 또 뭐도 있다? 선한 본성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착하게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선과 악이 내 몸에서 어떻게 돼요? 서로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한다? 갈등 구조가 생긴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아예 한쪽으로 그냥 악으로 나가든가 아니면 선으로 나아가면은 갈등 구조가 덜한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선으로 나가면은 악한 마음이 마귀의 유혹에 또 빠져버리고, 또 악으로 나가면은 이렇게 사는 게 사람이 사는 게 아닌 것 같고 하는 부분들이 되는 거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오작동 또는 이라고 표현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해보려고 순간적으로 또는 즉각적으로 빨리빨리 해결하려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쓸데없이 불필요하게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이 공급되다 보니까 의도한 것과 정반대의 결과, 곧 잘못된 결과를 초래한 것을 오작동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걸프전이라든지 뭐 무장공비 뭐 또는 우리 간첩들 삼척이나 울진에 뭐 예를 들어 들어왔다 하더라도 다 대부분 어떻게 돼요? 아군들끼리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실제적으로는 간첩 한두 명 잡다가 어떻게 돼요? 우리끼리 예를 특수부대하고 보병부대하고 서로 간에 어떻게 돼요? 무전의 오류로
서로 적으로 오인해서 사살하거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몸이 아프고 힘든 이유다. 빨리 고치려고 용쓰고 남보다 잘하려고 애쓰고 경쟁심리, 살려고 발버둥 치기 때문에 결국은 죽음, 암, 고통, 현재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어떻게 돼요? 현재 상황을 인정할 수 없으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죽지 않으려고 살려고 발버둥 치기 때문에 그 말은 자살을 하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자살하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돼요? 물에 빠지는 순간에도 뭐 하려고 한다? 살려고 발버둥 친다. 또 다르게 하면 그 고통이 힘들기 때문에 고통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다. 결국 우리 몸이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뭐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결국 에덴 동산에서 빠져나온 현재 인간 인류의 조상들은 뭐 120살이 천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120살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더 빨리 병들고 더 빨리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 몸이 뭐 하기 때문에 오작동의 프로그램이 우리 몸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소시민으로 살자, 소확행, 소소한 일상에 대한 행복이 주는 확실한 행복에 대해서 만족하라 하지만요. 결국은 그 소소함에 쩌들어 있는 사람한테는요 만족이 안 돼요. 많이 가져보고 또 이루려고 몸 애쓰던 사람한테는 또 내가 괜히 부질없이 모험하고 도전했네. 그냥 안주했을 걸 하는 거지. 안주하는 사람한테는요 안주가 위로가 안 됩니다. 좀 뭔가 경기 안 좋을 때 내지는 금리가 초저금리를 띄었을 때 뭔가 주식을 뭘 하든 부동산을 사든 땅에 투기를 하든 뭔가 했어야 되는데 배가 아픈 거죠. 결국은 끊임없이 뭐한다?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비교한다. 그런 의미 속에서는 통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결국은 이 통증에 대한 해결책은 뭐냐? 절대적으로 통증을 수치를 떨어뜨리는 것도 방법이지만은 내보다 더 불행한 사람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현재가 견딜만 한 거죠. 다시 말해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살만한 거 아니냐라는 관점으로 자꾸 치환해야 된다. 상대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고치려고 하는 인체 노력, 그것을 뭐라고 해요? 뇌의 과잉 반응을 오작동이라고 하자. 그래서 우리가 발목을 삐어도 금방 안 나서요. 근데 사람들은 안 아프면 나았다고 그래. 예를 교통사고 나도 마찬가지예요. 순간적으로 내가 가해자가 되는 순간요. 이거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또 상대가의 피해자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내 아픈 것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골병 들잖아요. 그래서 그 당장 우리가 전쟁터에서 사위가 포위된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빠져나가야 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순간적인 생채기 또는 부상당한 탈은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다. 그때 사지에서 살아남아서 어떻게 돼요? 적지에서 빠져나와서 완전히 이제 기사 회생했다, 살았다라고 할 때 그때서야 내 몸의 팔다리에 난 생채기, 상처가 눈에 들어오는 거지. 그런 부분들이 된다. 물에 빠진 사람한테는 어떻게 돼요? 보따리가 눈에 안 들어와요. 우선은 목숨이 들어오고 보따리가 들어온다는 말은 살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상처가 나도 오래 고생해야 아무는데 안 아프다고 나은 게 아닌데도 다 안 아프면 나은 줄 알고 치료를 중단하잖아요. 그 의미 속에서는 결국은 좋아져도 좋아진 게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각인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만졌을 때, 환부를 만졌을 때 아픈지 안 아픈지를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근데 사람들 만지면 뭐라고 해요? 악해요. 비명을 지르고 나서 하는 얘기가 그렇게 세게 누르니까 아프지요 하는 거죠. 나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몸에 어느 특정 부위, 특히 점이나 흉터나 상처나 또는 여러분들이 아프다고 하는 그 환부를 만졌을 때 아프다라고 한다면은 뭐예요? 나은 게 아니다. 근데 지금의 치료 방식은 다 마약성 진통제, 또는 환각제, 프로포폴이든 결국은 순간적으로 통증을 뭐하게 만들어요? 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파동원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결국은 관심을 딴 곳으로 돌리는 부분들이 되는데도 그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잖아요. 순간적인 모면책, 회피책이잖아요 라고 얘기하지만은 결국은 근본 치료는 없어요. 말로는 세월호고 또 이태원 사건을 얘기하지만은 두 번 다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뛴다 하지만은요, 결국은 그 해결책은 뭐예요? 돈으로밖에 해결이 되지 않는다. 또 내지는 정권이 바뀌든지 표로 또 심판으로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결국은 어떤 통증에 대한 해결책은요, 또 다른 더 큰 통증을 유발하거나 또는 그 통증으로 대체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 새로운 통증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과잉 반응, 과민 반응을 보여서 현재 통증보다 더 크다는 것으로 각인시키는 거죠. 자식이 예를 들면 남편이 속썩이면은 뭐예요? 아들이 더 속썩인다는 것으로 내 스스로를 뇌를 그쪽으로 프로그래밍화 시키면 되는 거죠. 아들이 더 속썩이냐 남편이 더 속썩이냐는 절대적인 수치는 없어요. 다만 그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하는 거죠. 침소봉대할 거냐의 문제인 거다. 그래서 내가 빨리 고치려고 발목으로 용을 쓰기 때문에 붓는 것이다. 그래서 오작동은 뭐하다? 현재 필요한 양보다 너무 많은 힘. 예를 들면은 빵 한 조각이면 되는데 어떻게 돼요?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내가 프로그램화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일 모레 1년치를 어떻게 한꺼번에 많이만 주면은 좋다, 고맙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에너지, 너무 많은 힘을 보내서 빨리빨리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불합리한 부작용이 오작동이다. 그걸 뭐요? 너무 많이 한꺼번에 빨리빨리 또는 안 되는 것을 뭐요? 어떻게든지 억지로 하려고 하는 용씀 또는 뭐요? 스스로 가만히 놔두면 우리 몸이 알아서 스스로 잘할 텐데도 어떻게 돼요? 괜히 잘하려고 뇌가 잘 보이려고 하는 과민 반응이 오작동이다라는 거죠. 또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몸은요, 가만히 냅두면요, 원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복원력이 있다. 다르게 얘기하면 자연치유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자연치유력, 자연복원력을 믿었다가는 어느 특정 이익 집단한테는 뭐가 안 된다? 돈이 안 된다. 결국은 끊임없이 병을 만들어야지만이 어떻게 돼요? 병자가 되고 환자가 되잖아요. 그 말은 끊임없이 비정상을 규정 지어야지만이 어떻게 돼요? 정상과 비정상을 갈라치게 해야지만이 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필요한 소비를 생산하는 구조로 현재의 자본주의, 현재는 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그 해결책은 뭐라고요? 불필요한 소비를 억제하자. 또는 내지는 우리 몸이 굳이 내가 한 벌 옷과 한 벌 신발만 있으면 되는데 굳이 안 신는 거를 어떻게 돼요? 신발장에, 옷장에 많이 어떻게 진열해 놓음으로써 어떻게 돼요? 자신의 부족함, 갈급함을 뭐예요? 포장하는 거죠. 결국은 그런 의미 속에서는 현대인은 뭐다? 역설이다. 빈곤 속의 풍요고 풍요 속의 빈곤이다. 끊임없이 가져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더 채우려고 하는 쪽으로 간다. 그거의 해결책은 시소의 반대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1오작동, 제2오작동, 새로운 제1오작동, 새로운 제2오작동은 이 부분을 어떻게 돼요? 국한시켜서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오작동을 이해하면은, 또 다르게 얘기하면 제1오작동만 이해하면 어떻게 해요? 그 제2오작동, 새로운 제1오작동, 새로운 제2오작동은 그것의 시소의 반대편이다 라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자꾸 시소의 반대편이 어디에요? 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 기준점을 어디로 잡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또 내지는 1차원이라면 1차원의 관점에서 생각합시오. 2차원은 2차원의 관점. 여러분들이 유치원생이면 유치원생 수준에서 자꾸 생각해야 되는지 미분적분까지 나가지 마시라 라는 말씀으로 하다. 그 또한 뭐다고요? 욕심이다, 욕망이다 라는 부분들이 돼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가 우리의 몸이 파괴되어 있는 몸에 있어서의 정작동이다. 서서히가 천천히다. 천천히가 내려놓음, 비워놓음이 그런 과작동 또는 오작동, 한꺼번에 빨리 즉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의 해결책이다. 시소의 반대편이다. 다만 그것이 근본 원인은 아니다. 미봉책이다. 라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작통의 해결책은 뭐예요? 또 다른 시소의 반대편의 쏠림, 편식,
치우침, 과식으로의 오작동이다라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말장난 같지만은 이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치료법도 다 효과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옳다, 저게 틀리다라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칼자루를 누가 쥐고 있느냐? 오피니언 리더가 누구냐? 지금은 서양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웃사이더나 마이너는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법이 주어지는 의미는 어떻게 돼요? 그 법을 통해서 뭐 한다? 끊임없이 갈라치기를 하는 거죠. 이 세상이 작동하는 원리, 이치가 뭐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라도 균형, 조화를 이루고자 하면 몸부림이다, 몸짓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시자 인체파동을 주는 메시지고 선물입니다. 배가 고프네요. 이제 밥 먹어야겠습니다. 사랑합니다.